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채널 스튜브입니다. 83강에서는 특이값 분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영어로는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줄여서 SVD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알아봤었던 EVD의 경우에는요, 일단 행렬 A가 대칭 행렬일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이미지 처리를 할 때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인 이미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하는 SVD라는 건요, 대칭 행렬이 아닐 경우에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EVD를 하기 위해서는 행렬 A를 우리가 직교대각화 시켰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직교대각화가 가능한 행렬은 결국에는 대칭 행렬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칭 행렬인 이미지를 가지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A가 만약에 대칭 행렬이 아니라면, 물론 근데 A가 정사각 행렬이기는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A를 어떻게 분해시키려고 하는 거냐면요, 얘를 직교대각화를 시키기는 시키는데 앞뒤에다가 이렇게 P랑 P 트랜스포즈를 곱하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대칭 행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를 좀 다른 거, V라고 할까요? UV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앞뒤에 곱해진 직교 행렬을 꼭 이렇게 서로 같은 걸로 제한하지 말고 다른 걸로 곱한다고 하면은 대칭 행렬이 아니더라도 이런 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내려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조건이 n 곱하기 n 행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대칭 행렬일 필요는 없어요. 그랬을 때 이 행렬 A의 랭크 값을 K라고 하면요, 이 행렬 A는 앞, 뒤는 이렇게 U와 V로 서로 다른 직교 행렬이고 가운데는 대각 행렬이기는 한데 우리가 좀 특별한 기호로 그냥 시그마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뭐 서메이션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시그마라는 문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앞, 뒤는 서로 다른 직교 행렬이 오고 가운데는 대각 행렬이 오게 하는 이런 꼴로 A를 분해시킬 수 있다, 이거를 증명해 볼 거예요. 단 여기서 시그마는요, 대각 행렬이기는 한데 뭐 대각 원소를 소문자 시그마 1, 뭐 소문자 시그마 2 이렇게 점점점 가서 시그마 K까지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리고 대각 행렬이라 그랬으니까 위아래는 다 0이고요. 이렇게 생긴 대각 행렬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이 시그마는 n 곱하기 n 행렬이고요. 여기 k는 이 a의 랭크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를 이런 꼴로 분해시킬 수 있는데, 단 여기 있는 대각 행렬이 a의 랭크의 값만큼 대각선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대각 행렬로 이렇게 분해를 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u와 v는 직교 행렬이에요. 그래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일단은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행렬은 대칭 행렬인 건 맞죠? 왜 대칭 행렬인지 알아보려면 트랜스포즈를 해보면 되는 거죠.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온다면 대칭 행렬이죠. 두 개 곱한 거의 트랜스포즈는 뒤에 거부터 트랜스포즈를 해주고 앞에 거 트랜스포즈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안에 거가 여기랑 똑같죠. 그래서 대칭 행렬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이 행렬 자체를 우리가 직교 대각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교 대각화, 뭐 V, D, V 트랜스포즈 이렇게 직교 대각화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대각 행렬 D는 당연히 이 고유값들을 다 이렇게 대각 원소로 가지고 있는 이런 행렬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V라는 것은 이 람다에 대응하는 V1이라는 고유 벡터, 단위 고유 벡터죠. 단위 고유 벡터라는 것은 길이가 1짜리 고유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 벡터로 단위 고유 벡터들을 가지고 있는 행렬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짝 올려서 보시면은 이걸 한번 계산해 줘 볼게요. 어떤 임의의 x에 대해서, 물론 이게 n차원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ax라는 것의 놈의 제곱을 한번 계산해 줘 볼까요? 어차피 놈의 제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두 번 다 프로덕트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 프로덕트를 사이에 두고 행렬이 넘어갈 때는 트랜스포즈를 붙여주라고 했었죠. 그래서 x.a 트랜스포즈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걸 보세요. 이게 뭐죠? 그쵸? 이거는 결국엔 고유값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뭐 람다 i x 이렇게요. 어떤 고유값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어차피 람다 값은 실수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행렬 a를 실수 행렬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실수 행렬을 잡았고 실수 행렬을 트랜스포즈해서 이렇게 곱해준 행렬 자체도 어차피 실수 행렬이기 때문에 실수 행렬인 대칭 행렬은 고유값이 항상 실수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람다 값은 실수일 거고요. 실수니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람다 i를 먼저 이렇게 상수배 해주고 x 다 프로덕트 x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이게 람다 i에다가 이 x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게 무슨 값이 나오든지 간에 어쨌든 제곱을 했어요. 제곱을 했다는 소리는 양수라는 뜻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것도 제곱을 했으니까 양수죠. 그런데 양수에다가 뭔가를 곱했는데 양수가 나오려면은 이 람다 값이 음수일 수가 있나요?
음수일 수가 없죠. 양수랑 양수를 곱해야지 양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모든 람다 i들은 일단 0보다는 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랭크 A랑 그 랭크 A 트랜스포즈 A랑 같거든요. 제가 이거는 64강에서 이 둘의 널 스페이스가 같다고는 증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 널리티 값도 같고 널리티 값이 같으면 차원 정리에 의해서 랭크 값도 같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 증명이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위에다가 링크 띄워 드릴게요. 한번 가서 참고해보고 오세요. 그리고 이 랭크 값이요, D의 랭크하고도 똑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 행렬 D는 A 트랜스포즈 A와 닮음이잖아요. 닮음.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닮음인 행렬끼리는 랭크 값이 같다고 제가 76강에서 증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링크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고 오세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A의 랭크를 K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얘네들이 어차피 다 K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 람다 1부터 람다 2 이렇게 고유값들을 크기 순서대로 정렬을 해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얘네들이 다 0보다 크다는 것은 방금 전에 증명을 했고요. 이렇게 정렬을 해 놓으면은 이 람다 K 플러스 1부터 쭉쭉쭉 가서 이 마지막까지 람다 N까지는 전부 다 0이지 않겠어요? 왜냐면 보세요. 이 대각행렬의 차원이 K래요. 대각행렬의 차원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죠? 그쵸? 이 대각 원소의 0이 아닌 원소의 개수가 결국엔 대각행렬의 차원값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 대각행렬은 이미 기하행 사다리꼴인 상태죠. 물론 여기 대각 원소들의 길이를 전부 다 1로 맞춰줘야 기하행 사다리꼴이긴 하지만, 일단 그 길이는 무시한다고 치면 얘네들 지금 크기 순서대로 배열해놨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대각 원소가 랭크가 K라고 하면 이 기하행 사다리꼴이라는 건 결국에는 K까지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000, 여기서 여기까지가 K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애초에 이 랭크의 의미 자체가 이 컬럼 스페이스의 차원값인데 여기 남아있는 애들은 0벡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선형 독립인 K개의 열벡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앞에서부터 K개가 0이 아니고 뒤에 K 플러스 1번째부터는 다 0이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유값이 0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0이 아닌 고유값은 총 K개가 있고요. 0인 고유값은 이렇게 N-K개가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AV1, AV2, 점점점 가서 AVN까지 이렇게 집합에다가 한번 담아 볼게요. 물론 여기서 V1부터 VN이라는 것은 아까 A 트랜스포즈 A를 VD V 트랜스포즈로 했을 때 이 V라는 행렬에 있는 이 열벡터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V1이라는 것은 이 람다 1에 대응되는 그 고유 벡터, 단위 고유 벡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아무거나 임의로 두 개를 꺼내서 한번 닷 프로덕트를 시켜줘 볼게요. 지금 이 집합이 서로 다 직교하고 있는 집합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의의 AVI와 AVJ를 한번 닷 프로덕트를 시켜주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닷 프로덕트를 기준으로 넘어가려면 트랜스포즈 붙여야 되죠. 그래서 VI 닷 프로덕트 A 트랜스포즈 A의 VJ.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VI 닷 프로덕트의 이 부분은 람다 JVJ죠. 그래서 이것은 람다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람다 J의 VI 닷 프로덕트 VJ인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V들은 서로서로 다 직교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어차피 이게 직교 행렬이니까요. 그래서 I랑 J랑 닷 프로덕트를 하면은 같지 않은 이상 얘는 어차피 0이 나올 거예요. 직교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각의 원소끼리도 다 서로서로 직교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과연 정규 직교할 것인가 까지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정규 직교는 아니겠죠. 왜냐면 정규 직교라는 것은 여기 있는 애들의 길이 자체도 다 1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VI의 길이를 한번 계산을 해줘 보면, 일단 제곱을 해서 먼저 계산을 해줘 볼게요. 그래서 VI를 이렇게 닷 프로덕트를 해주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넘겨서 해주면 어떻게 돼요? A 트랜스포즈 A VI 해서 얘가 결국에는 VI의 람다 IVI 이렇게 되면서 람다 I 앞으로 나가고 VI끼리 다 프로덕트 한 상태가 되죠. 그런데 VI는 어차피 여기서도 정규 직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길이가 1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지금 람다 I의 VI의 놈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게 그냥 람다 I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근을 취해주면은 AVI의 길이는 결국에는 루트 람다 I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일단 다 1이 아니니까 좀 정규직교인 집합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 루트 람다 I 분의 1로 나눠줘 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루트 람다 1 분의 1 AV1 그리고 루트 람다 2 분의 1 AV2 이런 식으로 다 나눠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점점점 가서 루트 람다 N 분의 1이요?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죠. 왜요? 그쵸. 람다 값은 우리가 어디까지가 0이 아니라 그랬어요. K까지만 0이 아니고 나머지는 뭐 다 0이죠. 그러니까 0분의 1이라는 건 쓸 수가 없으니까 일단 K까지만 써봐요. 람다 K분의 1이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루트 람다 I라고 쓸 수 있는 이유 자체도 우리가 얘네들이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를 씌워도 지금 복소수가 안 나오죠. 그 점도 짚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루트 K분의 1까지 이렇게 하고
AVK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나머지는 다 0벡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애초에 이 AVI의 길이가요. K보다 큰 숫자가 나오면은 람다 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길이가 몇이 돼요? 0이 돼요. 그쵸? 왜냐면 람다 I는 이 I가 K 플러스 1보다 클 때 다 0이잖아요. 근데 벡터의 길이가 0이면 0벡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뒤에는 어차피 다 0벡터죠. 그럼 이 0벡터인 애들을 쫙 다 빼고 이 K개의 벡터로만 한번 구성된 집합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기호가 좀 많이 복잡해졌으니까 얘네들을 그냥 다 U1, U2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줘 볼게요. U1, U2 이렇게요. UK까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UI는 루트 람다 I 분의 1 AVI라고 치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네들은 다 정규직교하죠.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Rn차원의 정규직교 기저를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n차원 실수 공간의 정규직교 기저니까 벡터 K개 가지고는 부족하죠. 총 N개의 벡터가 있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U1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가서 UN까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이렇게 K개까지만 있고 더 추가해가지고 총 N개의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정규직교를 만드는 방법 배웠었죠? 이거 제가 71강에서 가르쳐 드렸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71강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정규직교 기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정규직교 기저를 가지고 행렬 U를 만들어 볼게요. 결국에는 이거를 다 열벡터로 하는 행렬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그마라는 행렬을 한번 정의해 볼 건데요. 얘는 대각 행렬인데 각각의 대각 원소가 루트 람다 1, 루트 람다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행렬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루트 람다 K,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0. 이런 n 곱하기 n 대각 행렬을 만들어 볼 거예요. 대각 행렬이니까 위아래는 다 0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U와 시그마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를 블록 행렬처럼 잘라서 생각을 해보면은 블록 행렬 입장에선 얘는 1행 n열이니까 1 곱하기 n 행렬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n 곱하기 n 행렬이고요. 근데 블록 행렬로 잘라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원소 하나하나가 각각 다 블록으로 만드는 그런 행렬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자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곱해주면 결국엔 결과값이 어떻게 돼요? U1 루트 람다 1, U2 0, U3 0, UN 0. 첫 번째는 뭐가 나오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U1 루트 람다. 근데 루트 람다 1이 상수니까 앞에다 써주는 게 낫겠죠? 루트 람다 1 U1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원소는 여기 곱한 항열에서 1행 2열 원소니까 여기서 1행 2열을 다 프로덕트 하면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다 프로덕트 하면은 U1과 0, 0이죠? U2와 람다 2. 결국에는 나머지는 다 0이 나오면서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루트 람다 2 U2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루트 람다 K UK까지 나오고요. 나머지는 뭐 다 영행열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고쳐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차피 얘네들이 지금 AV1, AV2랑 똑같잖아요. 점점점 AVK요. 나머지는 다 영행열이요. 왜냐면 우리가 이 U1을 정의를 어떻게 내렸었어요? 그쵸? 루트 람다 1 분의 1의 AV1이라고 정의를 내렸었으니까 이거를 곱하면서 이 루트 약분이 되면서 AV1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AV2, AVK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 다 000인 게 조금 거슬리잖아요. 규칙이 있으면 좋겠죠. 뭐 AVK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AVN까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써도 괜찮은 게 얘네들도 어차피 다 0행열이거든요. 위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 AVI의 길이가요. K 플러스 1번째보다 더 크면은 이 람다 값도 0이 되면서 어차피 길이가 0인 0벡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0벡터라고 쓰지 말고 그냥 얘네들을 써도 어차피 0벡터니까 괜찮겠죠. 그리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게 결국에는 행렬 A에다가 옆에 V라는 행렬을 곱한 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U 시그마는 AV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V라는 행렬은 직교행렬이니까 이렇게 넘길 수 있죠. 왜냐면은 직교행렬이란 말 자체가 이거의 역행렬이 이거의 트랜스포즈와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A라는 행렬이 U 시그마 V의 트랜스포즈 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행렬 A는 가운데 이렇게 대각행렬을 끼고 있는데 이 대각행렬이 어떻게 생긴 대각행렬이에요? 그쵸? 여기서 대각선 원소가 루트 람다 1부터 시작해서 루트 람다 K까지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이런 대각선을 가진 그런 대각행렬을 가운데로 가지고 있고 여긴 V는 일단 직교 행렬 맞죠? 어차피 이 V 자체를 어디서 꺼내온 거였어요? 애초에 증명 시작할 때부터 이 A 트랜스포즈 A가 대칭 행렬이니까 이거를 직교 대각화를 했다고 하자 하면서 나온 행렬이 V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교 행렬이죠. 그리고 내려와서 보시면은 여기 옆에 곱해진 U라는 행렬도 어차피 직교 행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이 U라는 행렬 자체가 이 정규직교 기저를 이용해서 만든 행렬이에요. 정규직교 기저를 이용해서 만들었으면 뭐 당연히 정규직교 하니까 직교 행렬인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교 행렬을 양 옆에다 끼고 가운데 이렇게 대각 행렬이 들어가는 이러한 꼴로 분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루트 람다 1, 루트 람다 2 있잖아요. 이렇게 고유값에다가 루트를 씌운 이 값을 보고 특이값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이값을 이용해서 분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특이값 분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특이값 분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 그럼 지금까지 수학 채널 수튜브였습니다. 다음 강의에 봬요.